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그 증시 변동성이 심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한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전문가 모시고 이런 흐름을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출연하셨을 땐 부장이셨는데 지금 이사로 승진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선 이제 국내 상황부터 좀 잠깐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증시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000은 선은 이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최근 상황이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옮겨가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뭐 하락이 진행되는 그런 초입 단계인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타나는 조정,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조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주식시장의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가격 조정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많이 빠지는 거죠. 고점 대비 뭐 예를 들면 10% 또는 15% 이런 조정들을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고 기간 조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점을 못 버티지만 그 사이에서 뭐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아주 길 때는 뭐 한 반년 정도까지 좀 지리하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기간 조정이 좀 더 가깝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그래도 지금 굉장히 고점에서 크게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가격 조정이다라고 볼 정도의 심한 조정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통 약세장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봤을 때 물론 저희가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사실 정말 그 진입 시점이라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어떤 그런 조짐들이 한번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조짐들로만 보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경기 사이클이 뭐 되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보통 정말 그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사실 경기가 상당히 좀 괜찮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정말 좋아지나 보다라고 안심하고 안도하고 이제 좀 그럴 때 이제 보통 예상치 못한 그런 하락장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뭐 금리 이슈들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실질 금리 수준이 실제 성장만큼 높아졌을 때 굉장히 약세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문제이지 아직 미국의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 자산 가격 또는 주식 시장이 심각하게 이제 어떤 약세장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볼 정도의 아주 굉장히 좀 뭐 임박한 그런 시그널은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은 이제 말씀대로 좀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제 1분기 실적 추정치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실적이 좋은 기업 또 그렇지 못한 기업이 약간의 차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좀 실적 장세로 이제는 조금 바뀌어가는 시점이 됐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특히 뭐 그리고 또 기대도 많이 반영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까지는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었잖아요. 근데 1분기 실적은 반도체는 좋지만 다른 부분들이 예상만큼 기대만큼은 좋지 않아서 약간은 실적이 좀 뭐 예상보다는 좀 밑돌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뭐 7만 전자, 8만 전자 얘기가 막 나오다가 지금 약간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이제는 정말 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기업들이 충분히 충족시켜 주느냐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약간 돈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PER, 멀티플 그러니까 기대만 가지고 이렇게 막 올랐던 시장이 이제는 좀 차분해지면서
정말 실적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시장으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다 올랐는데 이제 실적 장세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이 좋은 기업은 오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겠네요. 아무래도 실적에 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그 기대치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대치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여행주, 항공주 예. 아직까지도 이제 거리두기 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가 예. 코로나 이전 수준 위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예. 얘네들은 너무 더 심한 거 아니냐라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근데 막상 이제 좀 길게 봤을 때 올해 여름 지나고 정말 뭐 거리두기 완화가 정말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뭐 여행도 다닐 거고 비행기 예약률도 좀 높아질 거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그 완전히 그 어떤 주식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를 얼만큼 충족시켜 주느냐가 네. 훨씬 더 중요한 잣대가 될 걸로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뭐 이야기가 네네.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개인들은 계속 매수하는 반면에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도 파는 날이 많고 연기금은 줄기차게 이제 뭐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선 먼저 외국인 이야기부터 해본다면은 외국인들이 주로 최근 보면은 사는 날보다는 파는 날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그 어떤 원달러 환율 상승 즉 달러와 강세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그것만 있는 건지 또 다른 요인은 없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환율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기는 어렵죠. 네네. 근데 확실히 달러가 강할 때는 외국인들이 좀 덜 들어오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달러가 강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외 주식을 사게 되면은 환차선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화가 강할 때, 그러니까 달러가 약할 때 훨씬 더 많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네. 달러 약세가 좀 진정이 되거나 달러가 강해지면 확실히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네. 예. 그거는 뭐 맞는 지적이다라고 좀 저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다른 요인이 있느냐? 네.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MSCI 지금 정기 변경이 곧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중국 비중이 높아집니다. 아.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중국이 아무리 싫어도 예. 전체적인 어떤 벤치마크 인덱스에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좀 줄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또라고 하셨으면 그 계속 중국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는 말씀인가요? 네. 어. 지금 중국 본토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4%가 안 됩니다. 네. 근데 그 MSCI라든가 뭐 FTSE 같은 국제 벤치마크 인덱스에서 이제 중국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시장, 그러니까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감에 따라서 예. 이제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늘어나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국 주식 시장의 어떤 비중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게 재작년부터 2018년부터 꾸준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특별히 이제 이번 달은 그 정기 변경이 있는 날이고 정기 변경이 있는 달에는 그 매매나 어떤 그 지수 조정의 어떤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달 안에는 예. 중국 비중을 이미 늘려놓고 예. 네. 한국 비중을 좀 줄여놓고 끝내야 예. 이제 전체적인 그 벤치마크 인덱스를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예. 이번 달은 또 그런 요인들도 같이 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뭐 좀 여러 가지로 환율도 이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않은 데다가 MSCI 정기 변경도 같이 맞물려 있으니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한국 기업들을 좋게 본다 손치더라도 뭐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하기는 좀 쉽지 않을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이 매도는 사실 갑자기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너무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네. 기계적으로 좀 파는 게 좀 있습니다. 이제 원래 그 전체적인 어떤 비중이 있는데 네. 네. 너무 강하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직도 이제 비중이 좀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어떤 비중 자체가 좀 있는데 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좀 지속적인 매도가 지금 연초 이후에 좀 네.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말씀하셨지만 연기금도 방금 간단히 언급을 하셨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일 가까이 계속 네. 팔더라고요. 며칠 전에 뭐 규탄 기자회견까지 이제 열리고 막 그랬는데 이런 좀 플러스 마이너스 5%의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산 운용의 원칙에 있어서 좀 변화 같은 게 좀 느껴지나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16.8%인가를 유지를 할까요? 올해 연말까지. 예, 예. 그러니까 그 비중은 물론 이제 변경은 될 수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아주 이제 자세한 내용 또 내부적인 것까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과 같은 큰 기금들은 운용하는 게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비중을 늘리고 주식시장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줄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5년, 10년 단위 계획으로 어떤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주식 비중을 정해 놓습니다. 네. 물론 비중은 왔다 갔다 이제 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늘리는 추세인지 줄이는 추세인지는 이게 거의 뭐 법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무리 좀 이게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춘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한국 주식시장 비중이 한 2% 3%밖에 안 됩니다. 2%도 안 되던데요? 보니까 네. 자료 보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좀 국내 비중을 너무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계속해서 어느 선이 있는 것이지 네. 이거를 넘어서까지 이제 비중을 늘릴 수는 사실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어떤 5년, 10년 장기 계획 플랜 속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정해져 있는데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지면은 또 당연히 국내 주식 비중이 급격히 내려가니까 또 그만큼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물론 뭐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열심히 사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연금의 어떤 순매도가 굉장히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이고 뭐 굉장히 좀 악재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시장을 주식을 팔더라도 이게 정말 소위 이제 막 밀어서 팔 때가 있거든요. 밀어서 판다는 얘기는 굉장히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막 급해서 막 파는 그런 매도가 있고 정말 이렇게 이익을 챙기면서 네. 이제 천천히 조금씩 이제 올라올 때 조금씩 파는 그런 매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의 최근의 매도는 아주 급격히 파는 그런 매도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꾸준히 파는 거군요. 예. 쉴 새 없이 받더라고요. 네. 근데 말씀대로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한데 연기금도 뭐 비중을 줄이니까 계속 팔아야 되고 외국인도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 결국은 이제 개인의 힘으로 이걸 이제 지켜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식 시장에서 지금 보면 개인들 힘으로 지금 작년은 왔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어떤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 보면은 60조대 초반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얼마나 이걸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이사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지금 향후 전망은 그러니까 개인의 힘으로도 뚫어나가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네. 최근 들어서 힘은 좀 많이 약해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예탁금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그것보다 요즘 뭐 여의도에 현대백화점 새로 생기면서 네.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굉장히 강력했을 때는 사실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소비의 어떤 대상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노트북 사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뭐 이런 거 말고는 사실 할 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뭐 거리에도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뭐 백화점 가도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돈들 중에 일부가 주식시장 그동안에는 주식시장에 거의 집중적으로 왔었는데 그 힘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경기가 좋아질 수 있고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는 돈이 금융시장으로만 가지 않고 예. 약간 실물적으로 또 갈 수는 과정에서 힘이 좀 빠지는 것 네네. 듯한 느낌도 일단 좀 들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달에도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큰 네. 종목이 이제 상장을 앞두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큰 IPO가 있게 되면은 네. 이제 그 종목을 그 기업을 청약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을 이제 팔아야 되는 네. 아, 이제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팔아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아. 물론 뭐 그것 때문에 빠진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조금 지금 보면 그 어떤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의 힘이 확실히 작년 말보다는 좀 약해졌다라고 좀 보여져서 네. 저도 조금 개인의 힘만으로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지수대를 유지는 할 것 같은데요. 이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레벨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힘이 좀 있습니다. 딸린다고 네. 보시는군요. 예. 이제 뭐 지금 사실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저 추가 상승할지 한동안 박스권이 계속될지 뭐알 수는 없는데 만약에 또 재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앞으로 이 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상반기까지는 지수는 좀 갇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1월 11일 날 기록을 했었던 3,266이라는 네. 그 숫자 지수대를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동안 좀 요즘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고 할 수 있는 뭐 자동차나 철강이나 네. 뭐 여행이나 네. 소비재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금리에 대한 걱정들도 굉장히 좀 크고 과연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나올까?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작년 3월부터 해서 지금 더블이 났는데 네. 기업 이익은 더블이 나진 않았거든요. 아, 전반적으로 네. 봤을 때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지금 실적은 한 50%? 네. 한 5, 60% 정도 이제 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실적만 가지고 올랐던 건 아니고 돈의 힘과 또는 이제 돈의 힘에 힘입은 어떤 멀티플 PER 예, 예. 기대감도 인데 있고. 예.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오면서 네. 그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좀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부터는 정말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익을 네. 뜯어보고 이익이 얼마만큼 높아질 거냐,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좋아질 거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조금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뭐 배터리나 2차 전지나 계속해서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지금은 실적이 이제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면 주가는 이제 이렇게 올랐으니까 네. 약간의 이제 조정 국면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좀 쉬다 간다고 봐야겠군요. 네, 저는 쉰다라는 표현을 저도 쓰는데 저는 쉬는 게 때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요즘 네. 미국 시장도 뭐 되게 뭐 그 좀 소위 말하는 금융시장의 구루라는 분들이 비싸다. 그래서 어떤 대폭락이 뭐 요새 머지 계속 않았다. 거품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네. 사실 거품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거품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분명히 거품이 끼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나 어떤 그 투자의 어떤 그 전설적인 존재분들의 어떤 그런 그 조언을 분명히 좀 들어야 되긴 하는데 네. 이제 오히려 이런 어떤 기간 조정이 네.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버블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버블이 정말 붕괴되어서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오히려 줄여줄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네. 생각에서 보면은 저는 좀 오히려 이런 조정이 좀 더 건전할 수도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있었던 주식시장의 랠리는 정말 유례 없던 랠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고 그게 노말이 아니고 네. 그게 비정상이었다라고 보면은 이제 조금 오히려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이나 글로벌 주식시장이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노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이제 그렇게 기간 조정하면서 건강하게 조정해 가면은 에너지가 축적되면서 우리 정시의 힘도 이제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또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거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5월 초가 되면은 공매도가 어쨌든 재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종목을 좀 제한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주가는 이제 증시에서는 모든 재료를 이제 선반영하기 때문에 5월 초에 재개된다면 한 3월 뭐 하순 말 정도 되면은 슬슬 이게 이 증시가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공매도 영향이 없다라기보다는 네. 이거는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지 사실 추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만나본 투자자들은 엄청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만 그 대형주만 풀어준다고 했지 사실 뭐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이 예.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가 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뭐 그냥 다 푸는 거죠. 네. 다 푸는 거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고 특히 이제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만 공매도가 이제 푸는 순간 대차 잔고라고 해서 네. 이제 주식을 팔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팔는 물량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분명히 좀 영향은 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영향을 받게 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좀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반영이 되고 실제로 그 어떤 제도가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됐을 때는 전후로는 좀 흔들리겠지만 오히려 끝나고 나면은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아, 막상 이제 재개가 되고 난 예. 이후에 지금은 공포와 두려움이 더 큰데 네. 일단은 그게 반영이 되고 나면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가격이 너무 이제 공매도가 없어서 이렇게 올랐던 종목들은 많이 오르면 공매도 칠 거니까 예. 들어온다더라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좀 진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진폭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오히려 좀 크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3월 말 4월 그다음에 네. 5월까지는 좀 그런 긴장감은 계속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런 긴장감들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오히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변동성들은 조금씩 잦아들 가능성이 좀 크고 그 이후로는 또 좀 낮은 수준의 변동성에서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좀 힘들지만 한두 달 정도 좀 뭐 나름은 좀 이렇게 버텨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냐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큰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할 때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업종이나 섹터가 있을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좀 공매도가 되더라도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업종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좀 구분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건 약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제 공매도 대차 잔고가 많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바이오라서요. 예. 이게 다른 산업하고는 비교가 되게 높아서 네. 일단 뭐 그냥 저희가 아주 나이브하게 그냥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는 종목은 이제 바이오 쪽, 네. 뭐 셀트리온. 왜 그렇죠? 왜 바이오 쪽에 그렇게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비싸다는 인식도 굉장히 좀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적은 멀티플이. 네. 나올 듯 말 듯 하는데 예. 이제 멀티플은 굉장히 비싸니까 네.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공매도라는 게 비싼 거 팔고 싼 걸 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섹터가 사실은 바이오다. 바이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이 이제 운수창고, 그다음에 항공 뭐 이런 쪽들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취약한 쪽이. 예. 네. 근데 뭐 반드시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오히려 대형 IT주들은 뭐 있긴 하지만 네. 뭐 그렇게 심하게 대차 정보가 있는 업종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